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핵심 경제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유경문입니다. 저는 서경대학교에서 1984년부터 2017년까지 약 33년간 대학에서 경제 이론들을 가르쳤습니다. 어, 제가 이 정년퇴직 후에 뭔가 좀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경험한 것 또 제가 알고 있는 경제 이론들 또는 경제의 원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어 봤으면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날은 그 과학기술이 발전돼서 1인 방송 시대라고 해서 이와 같이 그 유튜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러한 아, 기술이 있기에 좀 그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 아, 알기 쉽게 일반인들을 위해서 경제의 원리를 여러분께 좀 소개 좀 하고 여러분과 함께 경제 원리가 핵심적인 경제 원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대학에서 경제학 또는 경제 원론 이런 것은 이제 가르칠 때는 보통 뭐 1년씩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아무리 짧아도 뭐 한 학기 정도 교양 과목으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 책들이 하도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서 책을 보면은 뭐 자세하게 내용이 잘 소개되어 있고요. 또 그 책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또 일반인들이 모두 다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 것들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에게는 경제 원리를 갖다가 또 이런 데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핵심적인 것, 꼭 중요한 것, 또 기본적인 것 이러한 것을 갖다 함께 나눠봤으면 합니다. 물론 여기서 뭐 일반인이라고 지칭을 했지만은 경제학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학생도 되고요. 또 어떤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그러면서 핵심적인 그런 경제 원리 이러한 것들을 함께 다뤄봤으면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방송이 될 경우 상세한 것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더 깊게 알고자 하면은 관련된 책을 좀 보셔야 되겠지만은 쉬운 또 핵심적인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뤄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방송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경제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아, 그 의미를 또는 말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뭐 매일 듣는 게 경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뭘까요? 어, 여러분들은 경제를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뭐 눈만 뜨면은 경제가 좋다, 나쁘다, 경제가 침체됐다, 경제가 호황이다, 앞으로 경제가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아, 어린 학생들 또 어린 손주 이와 같은 뻘 되는 사람들이 또는 주위의 사람들이 경제가 뭡니까 하고 이렇게 좀 묻게 되면은 알기 쉽게 이렇게 한마디로 딱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손주라든가 또 그 주위 분들이 경제가 뭐야 이렇게 다시 묻는다면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막상 질문을 받으면은 좀 막막하지요. 경제학을 배운 그 대학에서 배운 학생들이나 또 경제학을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경제가 뭘까요? 예, 우선 좀 쉽게 표현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대학의 그 경제원론 같은 데서 일반적으로 이제 첫 시간에 학생들한테 경제가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에는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죠.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인간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 분배하고 교환하고 소비하는 그런 활동을 경제활동, 또 경제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러한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갖다가 생산하고 분배하고 교환하고 또 소비하는 일련의 그 행위 활동을 우리가 그냥 줄여서 경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좀 더 이제 광범위한 의미에서 경제란 무엇인가, 경제라고 얘기할 때는 이러한 그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예, 한정된 자원을 이용을 해서 생산하고 또 생산된 것을 갖다가 나누는 분배를 하고 또 받은 것을 갖고 또는 그 생산된 생산물을 활용을 해서 서로 교환 행위를 하고요. 또 이 소비 활동을 하는데 이와 관련된 이 경제 활동과 관련된 어떤 사회적인 질서, 제도 이러한 것을 통틀어 포함시켜서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가 경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가만히 한번 따져보시면 지금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유익한 인간에게 인간에게 필요한 또는 유익한 재화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교환하고 소비하는 활동 경제 활동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을 한번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경제 활동, 경제 행위하고 연관되어 있죠. 만약에 그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어린 갓난아기라 하더라도 우유를 먹어야 되고요,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조금씩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소비를 갖다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정 단계까지는 부모의 보살핌을 통해서 이렇게 소비를 갖다가 주로 하게 되는데 또 일정 기간이 지나서는 교육을 받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연령이 돼서 교육이 끝난 후에는 대부분이 많은 경우가 생산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생산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 생산 활동에 참여한 그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 몫을 갖다가 받게 되죠. 흔히 요즘 같아서는 뭐 월급이라든가 어떤 노동을 제공함에 따른 생산 활동에 참여해서 노동을 제공함에 따른 그 기여도에 따라서 어떤 그 월급 또는 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 같으면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같으면은 그 일당 얼마씩과 같이 수입을 얻게 되죠. 따라서 이 노동에 참여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분배목 월급이나 어떤 수입을 얻게 되고 이 수입을 얻게 되면은 흔히 이것은 앞으로 이제 소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겠는데요. 이 소득을 얻게 되면 그 소득을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과 그 소득을 통해서 교환 활동에 참여하게 되죠. 물론 뭐 어떤 소득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생산한 그, 그 물건을 이렇게 이용을 해갖고 활용을 해서 교환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죠. 오늘날처럼 그 시장 경제가 발전되지 않은 그러한 그 전통사회, 그 옛날에는 주로 시장에서의 교환 활동보다는 직접적인 자기가 생산된 생산물을 활용을 해갖고 이용해서 교환 행위를 갖다가 많이 하기도 했죠. 예를 들어서 농부가 쌀을 갖다가 생산했다. 그러면 그 농부가 평생 뭐 1년 내내 쌀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옷도 입어야 되고 또 다른 어떤 고기 같은 것도 먹어야 되겠죠. 근데 주위 사람 보니까는 옷감을 생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소나 돼지나 닭 같은 이런 그 가축을 그 생산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그 소나 돼지나 닭을 키우는 가축을 키우는 사람의 경우에도 자기가 그 키운 그 가축을 갖다가 잡아서 1년 내내 고기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또 옷을 갖다가 짓는 사람의 경우에도 옷만 입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보다 좋은 어떤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이 있을까요? 쌀을 생산하는 농부는 그 자기가 쌀을 갖다가 가축, 돼지나 소나 닭을 키우는 사람하고 일정한 어떤 거래를 통해서 교환을 통해서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옷감을 생산하는 사람은 또 쌀이라든가 다른 가축을 생산하는 사람하고 그 교환해서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겠고, 또 가축을 키우는 사람도 가축을 갖다가 옷감이라든가 그 쌀과 바꿔서 교환해서 더 큰 유익 또는 이익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자주 얘기를 하겠지만 이 교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호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교환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교환은 왜 할까요? 물론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가 시장에서 화폐를 통해 갖고 교환 활동, 상품을 갖다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또 좀 상세하게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는데요. 어쨌든 이 교환 행위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하고 어떤 물건을 바꿀 때, 또는 10만 원이면 1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갖고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물건, 상품 이러한 것을 구입을 할 때 왜 10만 원을 지급하시죠? 또 10만 원을 갖다 받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그 서비스나 물건을 갖다가 돈을 바꿔서 팔까요? 교환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상호 교환을 통해서 상호 유익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교환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10만 원 주고 어떤 물건을 산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1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10만 원이라고 하는 가치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자신한테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시장에 가서 10만 원을 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물건을 살 거다는 얘기죠. 그러면 10만 원 주고 어떠한 옷이라든가 또는 어떤 상품을 팔았을 때, 물건을 팔았을 때 상인들은 왜 10만 원을 받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갖다가 팔까요? 교환할까요? 상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만 원을 받았을 때 자기가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모두 포함했을 때 한 7만 원 정도 들었다. 들어간 모든 비용이. 그러면 3만 원 정도 이익이 남는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팔므로써 3만 원 정도의 순수한 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팔 거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이익이 생기겠죠. 그럼 판매하는 사람 또는 생산하는 사람들도 그런 이익이 생기니까 생산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판매를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얘기죠. 네. 이와 같이 어떠한 서로 교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경제에서는 서로 유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교환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교환은 왜 할까요? 상품이나 서비스 이런 교환은 왜 할까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환 행위를 한다. 소비를 하기 위해서 교환 행위를 한다. 그럼 소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상품이나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을 교환을 통해서, 돈을 주고 교환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교환하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소비를 한다는 얘기죠. 왜 소비하죠, 우리는? 소비를 통해서 만족감, 인간의 어떤 만족감을, 또 나의 만족감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비를 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 육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먹고 사는 문제, 그죠? 이러한 것은 어떤 생존을 위해서,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물론 이제 먹어야 되겠지만, 이 먹고 사는 문제도 결국은 소비 활동의 한 부분이 포함되겠는데요. 이 모든 소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사람들의 만족감을 갖다가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소비 활동을 할 때 만족감이 증가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소비 활동을 하지 않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제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 희소한 자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한정된 자원을 활용을 해서 인간한테 유익한 또 필요로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또 분배하고 교환하고 소비를 통해서 소비를 하는 것을 경제활동, 경제행위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쉽게 그냥 통틀어서 경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광범위하게 얘기한다면은 이러한 생산과 교환과 분배, 소비, 이러한 것과 관련된 모든 사회적인 제도, 질서, 이러한 것까지 포함시켜서 우리가 경제라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결국은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예, 우리 사람들의 그 평소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일체의 그 삶의 활동, 그죠? 그것을 갖다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은 그 삶 자체, 우리의 일상생활, 매일매일 하루에 매일매일의 그 일상활동, 일상생활을 우리가 경제활동, 경제행위라고 얘기하고 경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경제를 이와 같이 우리가 정의를 해본다.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냥 매일매일의 삶을 경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경제의 원리,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경제의 원리가 왜 필요할까요? 또 여러분들은, 또 우리는 왜 경제의 원리를 잘 아는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우리가 경제 원리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 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 사회에 있어서 경제의 원리가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갖다가 알아야 되겠죠. 모든 학문이나 이론들이 인간의 또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경제학도 그렇고 경제 이론도 인간의 유익, 인간을 위한 그러한 이론이고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의 어떠한 그 원리라고 하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다룬 것을 우리가 경제 이론, 경제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런 깊게까지는 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다루기는 좀 한계가 있고, 또 일반인들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기 때문에 깊게는 안 들어가겠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경제 원리는 우리가, 또는 경제 원칙, 이러한 것은 알아두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 원리, 경제 이론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다른 학문, 다른 이론도 다 인간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은, 특히 경제 이론, 경제의 원칙, 원리는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학문이고 이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근데 갑자기 경제 원리를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인간의 행복을 얘기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시겠는데, 잠깐 그 경제 원리하고 인간의 행복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생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뭘 추구하실까요? 뭘 원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 해피니스,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렇죠?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바라고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 해피니스. 행복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행복이 뭘까요? 물론 이제 이게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행복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딱 객관화시키기가 좀 힘들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는
에, 그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던데, 아, 그 상당히 짧으면서도 제가 이제 와닿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심신이 평안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심신, 마음과 몸이 평안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큰 고통,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통이 없어지거나 그 고통이 크게 줄어들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떨 때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쉽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몸과 마음이 편안할 때, 그죠? 마음과 몸이 편안할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요. 어떤 큰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해결됐거나 줄어들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예.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것, 즉 다시 말해서 마음과 몸이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또 고통을 크게 줄이거나 제거하는데, 이것이 물질하고 상당히 관계가 깊다는 거죠. 직접 간접적으로. 물질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경제 문제라는 얘기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인간의 행복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아주 빈곤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낸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떨까요? 어떤 행복감 같은 것, 다시 말해서 마음과 몸이 평안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 뭐 특별하게 어떤 뭐 돌을 닦는 사람 같으면 그 물질하고 관계없이, 정신적인 측면에서 어떤 뭐 행복감이라든가 만족감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물질적인 것이 지나치게 빈곤하다, 없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에는 사람들은 마음과 몸이 피폐해지게 되고, 또 행복감을 못 느끼게 되겠죠. 또 물질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경제라고 앞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그 큰 어려움이 해결되거나, 또는 그 어려움이 크게 완화됐다면 사람들은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 좀 살만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들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평온과 이러한 것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고 또 한다고 한다면, 또 어떤 큰 고통이 사라지거나 줄어들 때 행복이라 한다면, 이것이 물질세계, 경제 문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경제의 어떤 원리, 경제의 움직임,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알 수 있다고 한다면은, 물질 세계를 갖다가 좀 더 합리적이고 잘 이해하면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감, 또 작게는 자신의 행복감을 갖다가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그 방송을 통해서 저와 함께 경제의 원리가 뭔가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럴 때는 그 이면, 즉 다시 말해서 왜 경제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왜 배우는 게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궁극적인 목적, 또는 그 이면에는 인간의 행복, 또 작게는 나의 행복한 삶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경제의 원리를 갖다가 배울 필요가 있다, 배워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경제 원리, 경제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경제 원리만 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원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물질 세계를 움직이는, 다시 말해서 경제를 움직이는 그러한 세계는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큰 틀로 봤을 때 어떠한 기본적인 질서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 시대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그 물질의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나고, 또 체제에 따라서는, 우리가 경제를 운영하는 체제에 따라서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물질과 관련된, 또 경제와 관련된 어떤 움직이면은 나름대로 일정한 원칙이 있다, 원리가 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질세계 경제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올바르게 그 경제의 움직임, 원리를 잘 알고 이것을 갖다가 자신이나 또는 우리 사회 전체의 움직임에 잘 적용을 할 수 있다면은 사회 전체가 보다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알고 있는 경제 원리를 갖다가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계속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